오늘 할 거는 계절별로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가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기술 발달에도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레벨까지는 급격하게 이렇게 발전을 해 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되게 이렇게 발전이 더디고 뭐 어떤 기술이 급격하고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요새 제가 느끼는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주팔자 같은 경우도 한 20년, 30년 전에 주로 다뤘었던 이론들 아니면 불과 10년 전에 다뤘었던 이론들이나 이게 지금 적용해서 보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외부 요인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외부 요인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체도 바뀌게 되니까 그 보는 관점들을 계속 시대에 맞춰가지고 변화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주 명리학 쪽 분야는 아무리 뭐 이름이 높은 권위자의 이론이라든지 뭐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지나면서 대단히 빠르게 도태되어 버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론 토대를 바꿀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론에 대한 기틀을 잡고 변화하는 해석들을 붙여가지고 연구를 해서 더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주에서 그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음양이랑 오행입니다. 우리가 음양 오행을 다룰 때 가장 기초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월지에서 어디 분야에 배속돼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게 계절입니다. 사주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월지 기준으로 본다. 일주 이야기를 하는 건 바뀌는 얘기야. 매년마다 바뀌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볼 게 아니라 월지 기준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자기 만세력에 자기 사주를 생년월일을 입력해 보시고 월지에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는가만 보면 그게 그 이 사주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행을 아는 거예요. 이건 안 변해. 인묘지는 봄이고 사오미는 여름이고 신유술은 가을이고 해자축은 겨울이에요. 그리고 각 계절마다 마지막 자리는 이렇게 진, 뭐 미, 술, 축 이렇게 해서 토로 배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목으로 보세요. 봄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지지에 있는 거를 오행으로 토다라고 보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각 계절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를 하겠습니다. 모든 계절은 오늘 좋은 얘기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없을 거예요. 모든 계절이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주의 단점들을 말해줘야 되는 거야. 가을. 자, 가을 쉽죠? 우리가 봄에서 이미 충분히 다뤘었잖아요. 가을의 지향점은 어디냐? 수다. 금은 쉽지? 금생수를 하면 된다. 심플하게. 신유술월생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한테 부여받은 임무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것만 하려고 해. 주변을 잘 보면 가을인 사람들은 딱 그것만 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 제가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가을생이야. 야, 너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당히 너가 봐서 이것 좀 해. 이렇게 하잖아? 가을인 애들은 딱 그것만 하고 딱 적당히 그것만 해. 금생수 딱 심플하잖아요, 방향 자체가. 그리고 화생토 토생금은 화가 이미 해줬어. 내가 할 거는 이미 그 받은 토 가지고 그냥 금생수만 하면 돼. 가을은 심플해요. 그러니까 심플하니까 뭐 단점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이 심플한 게 굉장히 단점이야. 어느 정도는 복잡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생들 같은 경우는 야, 너 이거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지 맘대로 해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들고 야, 너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 그래서 봄은 편해져.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 여름인 애들한테 이거 저렇게 하라고 하면 여름들은 나름 위아래 순서를 따져가면서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안 시킨 것까지 해. 여름들은 윗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아, 선배님 이렇게 바쁘시니까 이것도 하고 아, 그리고 커피도 한 잔 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커피 둬야지. 이것까지 해. 가을 시킨 것만 해. 그러면은 지금 겨울은 안 했으니까 봄, 여름, 가을이 셋이 같이 모여있다. 누가 욕을 먹냐? 가을이 욕을 먹어. 봄이 일을 안 해서 욕을 먹을 것 같지만 가을이 욕을 먹습니다. 봄은 못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직장 안에서 제일 유리한 건 뭐다? 여름이 제일 유리해. 미리 일을 다 해놨잖아. 세상은 화로 돌아가는 거야. 세상은 화인 사람들이 없으면 직장이 돌아가질 않아. 봄들이 일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봄들은 일을 재밌게 해요. 봄들이 하는 건 일이 아니야. 그 주변 사람들 다 즐겁게 해. 봄이 빠지면은 마음이 허해져. 여름이 빠지면 일에 공백이 생겨. 가을이 빠지면 그 부분만 빠져서 그 부분만 다른 사람 시키면 돼. 그러니까 가을이 성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근데 가을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아니 정확하게 나한테 ABC를 시켜서 ABC를 했는데 이게 왜 잘못이에요를 얘기를 해. 그럼 여름이 생각해봐. 여름 입장에서는 야 나는 내가 그 시킨 것만 했냐? 이거 시킨 것도 하고 딱 봤는데 이걸 해야 되니까 한 거지. 너는 왜 이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어로 혼나. 그리고 이제 가을이 봄한테 가서 뭐라고 하지. 야 넌 이것도 했었어야지. 너가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고생한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멍청해가지고 그래요. 엉엉엉 이러면은 가을은 또 여름한테 불려가. 너 왜 애 어린애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고.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봄은 그리고 막 자기 괴롭히거나 그럼 야 일 못한다고 나갈 거라고 해서 그만두거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봄이 없으면 분위기가 다운돼. 결국 뭐라고 욕을 해도 안 그만두는 건 가을이잖아. 그래서 가을이 많이 혼나요. 제일 좋은 거는 가을인 사람들이 그 중간 다리에서 이것저것 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딱 그 일이 잘 되었는지 딱 정확하게 딱 이게 봐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시스템을 정확하게 봐서 이 부분이 A부터 Z까지 맞다 틀리다를 봐야 되는 거. 딱 이 부분만 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제일 잘 맞아. 완전 꼼꼼하게 체크하고 시킨 거는 안 틀리고 정확하게 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가을들은. 근데 문제는 딱 시킨 것만 하니까 그 시킨 거를 되게 어려운 걸 딱 시켜야 돼. 근데 가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가을은 욕을 많이 먹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을 자체가 좀 그래요. 안타까워. 그 가을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이렇게 위에다 들이받진 않아. 여름은 뭐라고 하면 나중에 복수하기 위해 칼을 갈거든요. 봄한테 뭐라고 하면 그 즉시 화를 내요. 그냥 삐진 상태로 입 삐쭉삐쭉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왜요? 막 이래.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 너 이거 일 뭐 괜찮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저 욕하려고 한 거잖아요. 뭐 이런 식이야. 이미 삐져 있어 뭐가. 괜히 뭐라도 하나 더 사줘야 돼. 기분 나빠하니까. 미안하다. 커피라도 한 잔 더 먹어라. 너가 못했다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커피를 사준다고. 그 커피 세팅을 누가 하냐? 여름이 하겠지. 아 면담하니까 커피가 있어야겠군. 이렇게. 가을? 면담 하나 보군. 나한테 커피를 시킨 건 아니고 이렇게 있으니까 욕을 먹는 거야. 넌 눈치가 없냐? 가을은 자기가 들은 얘기도 안 들은 척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향이 안 들어가면 그걸 개입을 안 해. 가을들은 딱 선을 지키려고 해요. 사람 자체가 댐댐이가 좋아. 댐댐이도 좋고 탱킹력도 좋아서 욕도 잘 받아. 욕 먹는 것도 잘 받아요. 시원하게 먹어요. 욕도 딱 보면 시원해. 욕 한 먹는 거 보면 쟤 진짜 완전 박살 났구나. 딱 이 느낌이야. 깔끔하게. 더 뭐라고 할 게 없어. 깔끔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로서는 최고야.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얘한테 그냥 다 쏟아붓고 나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다 확 풀려. 얘만 스트레스가 쌓이겠지. 그래서 가을들이 가끔씩 폭발한단 말이야. 그때만 피하면 돼요. 가을의 목표는 뭐냐? 금생수잖아. 수라는 게 뭐야? 금생수니까. 제가 아까 수가 가장 쓸모있고 영양가 있는 모든 영양이 축적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자기는 수는 아니잖아. 이게 뭐냐면 내가 빛과 소금같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이게 가을의 목표야. 부자랑 상관이 없지. 쓸모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쓸모 없다라고 느끼면 가을들은 떠나려고 해. 이게 나는 여러분들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계절이 학습이 충분히 끝났으면 나중에 이렇게도 된다고. 금이 왕한 사람들이 갖는 경향성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가을의 목표는 이 수가 되자. 수처럼 영양가 있고 빛과 소금처럼 내가 뭐 이 회사든 가정이든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니까 뭐 자식이 가을이면 좋아. 얘네들은 자식인데도 효자, 효녀들이지 완전히. 그래서 뭐 어떤 가정에도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부모님이 뭐 빨리 뭐 실직을 하거나 이러면 어릴 때부터 알바해가지고 빛과 소금처럼 자식들 먹여 살리고 나머지 형제들 대학 보내고 이 짓 한다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가정에 있어서는 보통 이런 장녀 역할, 장남 역할들, 회사나 이런 데서 있어서도 그 욕바지 역할들 있잖아. 자기가 없어지면 안 되는 기둥 역할들. 이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고 불평 불만도 안 해요. 가을들이 잘 인정해주지도 않아. 그래서 왜 가을에 태어난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했다 고생했다라고 하면은 구석에 가서 막 이렇게 끄끄거리면서 울어. 얘네들은
자기 인정 못 받았으니까. 얘들은 노력한 만큼 인정을 잘 못 받아. 그게 되게 좀 안쓰러워. 그래서 칭찬을 좀 해줘야 돼, 이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가을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양보하지 마라. 내 선택권을 남에게 쉽게 넘기지 마라. 남, 부모 포함. 보통 가을들이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게 가정이든지 어든지 있다라고 치면은 이 선택권에 대해서 자기가 안 가지려고 해요. 다른 사람 의견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안 듣고 자기 걸 선택하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 선택을 제일 못해. 양보를 항상 해요, 얘네들은. 항상 먼저 기다려. 남들 먼저 고르고 남은 거 가지려고 해. 두 번째, 윗사람 위에서 살지 마라. 윗사람은 날 책임지지 않는다. 항상 똑같은 얘기야. 자기 위주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조직이라든지 내 윗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 위해서 살면 안 돼. 그 사람들 위주의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보호를 안 해줘요. 세 번째, 아랫사람 위해서 희생하지 마라. 이 짓도 굉장히 많이 해.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가을생인데 내 밑에 있는 친구가 부당한 일을 당했잖아. 가을인 애들은 평소에 대들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던 애가 그런 불편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자기가 찾아가서 말을 해. 자기가 밉보일 수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 그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해요. 서포터야, 거의. 남을 위해서 산다기보다 남이 있어야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1번이랑 비슷한데 보통 사회 조직 안에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자기 의견을 관철시켜서 자기가 남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발언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들을 또 증명해 나가면서 성과로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을들 자체가 자기 의견을 주도적으로 내는 걸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뭐 회사에서 주요한 의사결정 같은 걸 할 때 바꿔 말하면은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안 한다는 뜻도 돼요. 여름들은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리딩을 하면 내가 리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을들은 이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좋게 말했나? 책임지는 습관을 들여라. 이 책임적인 소재 때문에 끝까지 올라갔을 때 마지막에서 여름이랑 붙으면 가을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 이 책임지는 거에 대한 부담이 큰 수밖에 없는 게 가정에서도 내가 책임질 사람이 많고 주변 친구들도 책임질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 회사나 내 밑에 몇백 명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짓는 걸 어려워하거든. 물론 이게 사회의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 사주들을 봐야겠지. 오늘은 딱 월지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 갖고 최대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을들은 자기만 했었던 것들의 강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요. 금다인 사람들도 비슷한 짓들을 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신라호텔에 택시기사가 문을 받아가지고 그 택시가 문 다 박살내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 많이 물어내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이부진 씨가 그거를 그냥 자기가 그 회사 사비로 그냥 처리해갖고 안 하게 된 거를 약간 미담 기사 정도로 해결되거나 그랬었는데 아마 다른 데들이었으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거나 막 했었을 건데 막 그런 어필들은 막 미친 듯이 하는 편은 아닌데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 PR을 미친 듯이 해야 돼. 가을생들 그 PR을 잘 안 해. 저 잘났어요 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실제로 잘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어쨌든 자기를 뭔가 꾸미고 알리고 뭐 펌핑해가지고 좀 더 큰 사람처럼 보여지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여름이 PR 잘하죠. 여름은 딱 PR하는 자리에 옷도 다르게 입고 가. 이렇게 멋있는 거 딱 입고 가요. 그 자리에 필요한 옷들 딱 입고 가고 화장도 딱 세게 하고 이렇게 가요. 가을들은 그렇게 하진 않아. 그런 거가 몸에 딱 익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좀 이기적이 되라라는 얘기들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혼자 살아남고 다른 어떤 경쟁자들이 없는 상태, 내가 독보적인 사람이 돼서 내가 어떤 바닥을 지배를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바닥을 지배하려면 내 경쟁자들이나 비슷한 사람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같이 결국은 상생을 하려고 좀 많이 해.
가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물론 사주에 따라 다르겠지. 사주가 막 뭐 화급금이 잘 돼 있거나 뭐 금금목이 잘 돼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약간 뭐 선택지들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사주 얘기인 거고, 오늘은 월지 얘기니까. 물론 가을 중에서 누군가는 PR을 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PR 했을 때 모습만 봐서 그런 거야. 그 사람 삶 자체를 그냥 쭉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양보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남들 대비해가지고 자기가 좀 더 희생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아, 생각보다. 이렇게 가을 마무리됐고, 일단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주요한 것들을 알아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권력에서 제일 유리한 거는 겨울이라고 했죠. 권력 구도에서 제일 유리한 거는 겨울, 여름,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거대한 싸움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싸움이 봄과 가을의 싸움이거든요, 거대하게.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겨울, 여름 외에도 얘네들은 겨울, 여름 뭐 이런 식으로도 싸운다는 거야. 얘네가 경쟁 자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엄청난 전투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봄과 가을은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싸우는 척만 이렇게 해도 적당히 이제 뭐가 승패가 결정돼서 겨울이 이겼다라고 하면 겨울 가서 줄 서면 되고, 여름이 이겼다라고 하면 여름에 줄 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어떤 누구냐가 상관없이 제일 일반적인 사람이 편안한 건 뭐냐, 봄, 가을로 태어나면 제일 편하다. 이렇게 머리 안 굴려도 된다. 근데 자기가 겨울이나 여름에 태어났다면 이런 뭔가 권력에 있는 다툼이나 자리 싸움이나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링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 여기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봄, 가을은 링에 올리질 않아. 얘네들은 거기까지 갈 생각도 없어요. 뭐 오늘 컨텐츠가 재밌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 계절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계절에 대해서 사주에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이 계절이라고 했죠. 이 부분 잘 지켜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육신은 의미가 자주 변해요.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